라면 먹을 사람 손 이렇게 했는데 와, 안 되면 개빡이 치는 상황이죠. 네, 반갑습니다. 지금 청약저축이 이제 25만 원으로 월 납입 인정 한도가 늘어나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실제로 지금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제 주택도시기금이죠. 이제 청약저축 금액으로 주택도시기금을 마련을 해가지고, 이제 이걸로 뭐 전세 피해도 돕고 여러 가지 주택 공급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건데, 청약통장은 일반 주택 청약도 있지만 그 청약보다 앞서서 진행하는 사전 청약에도 사용이 가능한 통장이죠. 사전 청약이라는 건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다가 부작용이 있어서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21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때 다시 시행을 한 제도죠. 이제 공공주택에 대해서 이제 특별 공급을 진행을 하는데 그 특별 공급 대상의 물건은 전용 면적 9평 이하의 물건들에 대해서 이제 특별 공급 청약을 진행을 하는 그런 방식이죠. 먼저 사전 청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하기 전에 국민 평형에 대해서 좀 정확한 정보를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국평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많이 선호해서 국민 평형이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국민 평형이라는 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생긴 어떤 개념이에요. 그래서 75년도 중반에 한 가구의 구성원 평균이 5명, 5.2명인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당 5평 정도가 보통 전용 면적, 주거 전용 면적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5평이 한 가구당 5명이니까 25평을 국민 평형으로 하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거고, 요거를 계산을 했을 때 82.6제곱미터다. 라는 결과값이 나오는데, 이게 숫자가 좀 애매하니까 딱 나눠 떨어지게 85제곱미터로 하자라고 해서 국민평형이 85제곱미터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약이라는 게 언제 생겼냐 하면, 또 이것도 박정희 대통령 때 7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이때는 이제 주택은행이 국민주택 청약 부금을 붙는 개념으로 처음 법제화되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조건별로 뭐 1, 2, 3순위가 구분이 되어 있었죠.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청약 부금을 모아서 이걸로 주택 공급 부양하는 금액으로 주택 공사비라던가 여러 가지 정책 자금으로 사용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주택 청약의 목적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약 제도는 이렇게 시작한 걸 알겠는데, 사전 청약은 또 뭐 왜 시작했느냐를 봐야겠죠. 표면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공공주택을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공급을 확대해가지고 주택 가격을 잡아보겠다라는 취지로 보여지지만, 좀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제 몰려드는 이 아파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매수 수요를 좀 앞당겨서 청약을 받아가지고 저 뒤에 미래 수요로 보내버리자라는 취지가 그 이면에는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매수 세력을 조금 더 뒤에 매수 세력으로 미뤄서 분산시키자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청약이라는 거는 아직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를 청약을 통해서 번호표를 받는 거죠. 입주할 수 있는 분양권에 대해서 약정을 받는 건데, 사전 청약은 이 본 청약보다 1, 2년 먼저 사전 청약을 함으로써 청약에 대한 청약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이걸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라면 먹을 사람 손 이렇게 했는데 와, 많은 사람들이 뭐 로또 청약이다, 특별 공급이다, 3기 신도시다라고 이제 이 호재들과 어떤 투자 심리들이 이쪽으로 모였겠죠. 맛있는 라면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쓴 거죠. 근데 이게 사전 청약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그래 알겠어, 오케이, 번호표 줄게. 근데 냄비를 아직 안 사서 라면을 끓일 수가 없는 거야. 냄비가 아직 냄비를 이제 구하는 중이고 구하는 대로 끓여줄게. 이런 상황인 게 사전 청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기다려라, 무주택 요건 같은 걸 걸어가지고 이 주택 매수 수요를 완전히 묶어버리는 방법으로 사용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사전 청약이 당첨된 게 일방적으로 지금 취소가 되는 현장들이 속속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이라던가 파주 운정지구라던가 이런 곳들이 이제 하나씩 사전 청약이 취소가 되고 있는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전 청약이 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지 매입을 완료하면
LH가 매입한 토지를 민간 시행사가 입찰을 하게 되는데 이 입찰 과정에서 어떤 공공 분양의 취지에 맞는 특별 공급에 대한 조건들이 같이 녹아들어 있는 거죠. 면적 조건, 세대수 조건이라던가 아니면 분양가에 대해서 분양가의 상한을 걸어 놓는 이런 조건들을 같이 걸어서 시행사가 입찰을 받게 되는 건데, 사전 청약의 접수는 지구 단위 계획이 완전히 수립되지도 않고 토지 매입도 완료되지 않은 이때 사전 청약을 접수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토지 매입 기간에도 어떤 플러스 알파의 시간 지연이 발생을 할 것이고, 분양가라던가 이런 거를 일반적인 시세보다 더 낮춰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뿐더러, 아직 토지도 매입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청약을 접수할 때 이미 그 분양가나 이런 조건들이 나와 있겠죠. 어떤 사전 청약 때 맞춰진 조건들은 실제로 시행사가 시행을 할 때 즈음에는 물가도 상승됐을 것이고, 본 청약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물가 변동 같은 것들이 반영이 잘 안 되니까 입찰도 늦어지고, 입찰한 시행사도 이걸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사업을 포기해 버리는 거죠. 이게 사전 청약부터 본 청약까지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도 지금 겪어지고 있고, 21년도, 22년도 이때 사전 청약을 했던 분들은 이제 지금이 본 청약의 시기가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도 많이 침체되고 공사비도 폭등을 한 지금 시점에 입찰받은 시행사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해 버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포기를 했으면 그 땅에 대해서 새로운 시행사를 다시 공개 입찰을 해야겠죠. 그런데 선뜻 나서서 사업성을 보고 자신 있게 사업을 시행할 시행사는 또 찾기 어려운 실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전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일단 사전 청약 때 청약 통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복구해 달라는 요구를 해야겠죠. 그리고 생애에 한 번 쓸 수 있는 이 특별 공급에 대한 기회를 써버렸기 때문에 이 기회도 어떻게 될지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일 거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기존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시행사가 입찰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2년 전, 3년 전에 사전 청약을 했던 그 조건과 지금 시행사가 새로 입찰을 하는 그 시점에 이 청약의 조건을 동일하게 해주고, 내가 청약에 당첨된 것도 승계를 해달라. 안 그러면 난 청약 통장에 당첨이 됐는데 시행사가 바뀌고 이게 승계가 안 되면 개빡이 치는 상황이죠. 그리고 신혼특공에 당첨됐던 분들은 신혼생활이 7년으로 기준이 잡혀 있는데, 그럼 이 당첨됐던 시점하고 지금하고 시간이 지나서 신혼생활 7년이 지나버렸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자녀 나이 제한도 있는데 자녀도 1살, 2살 나이가 지금 다시 청약을 한다고 했을 때 조건을 맞출 수 없는 사람들도 생겨났을 것이고, 사전청약이라는 게 이 사전청약 당첨되고 나서부터 본청약하고 입주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해결해서 다시 청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앞에 2년, 3년 동안 그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월세든 전세든 무형적인 기회비용도 분명히 손실이 있겠죠. 이 청약이 취소되시는 분들은 결국 지난 5월 달에 공공사전 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앞으로 절대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죠. 그리고 유홈이라고 해서 사전 청약 없이 바로 본 청약으로만 진행하는, 요거를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과 함께 엮어서 하겠다라고 민생토론의 후속 조치에 나왔었는데, 이것도 뭐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이건 좀 부작용 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하여튼간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했다가 안 했다가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렇게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이런 상황들을 계속 정부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고 있는데, 가만히 좀 냅두고 제대로 된 정책을 앞으로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